고졸 신화. 한양대 합격생 정우성 수발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합격자 인터뷰 제 5탄입니다. 자, 우리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인터뷰 한번 찍자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찍었습니다. 고졸 신화. 한양대 합격생 정우성 수발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유쌤과 함께 공부하고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에 합격한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우성. 탤런트 아니죠? 아, 전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은 수학이 아니라 영어로 합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니면은 원래 잘했었어요? 아니면 노력을 해서 만든 거예요? 수학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 얘기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합격한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짧게 몇 개 대학만 한번 쭉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항공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등. 그만. 네. 그래서 총 9관왕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명 모집에 최초합한 경우도 있었죠. 숭실대, 항공대 등등은 그랬죠. 그렇죠? 네.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 자료가 하나 지금 우리 우성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학사 편입으로 지원한 것은 100% 합격? 100%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편입으로 지원한 학교는 100% 탈락. 100% 탈락이 그게 뭐 1차 탈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탈락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건국대랑 성균관대학교랑 중앙대학교였는데 잠깐만요. 건대, 성대, 중앙대. 네, 다 서류 보는 학교였는데 중앙대학교는 1차 탈락하고 나머지는 다 최종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요. 건대하고 성대는 저도 약간의 선입견이 좀 있어요. 네. 선입견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해봤어요. 그 얘기는 우리 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왜 우성이를 이렇게 모시려고 했냐 하면 우성이를 제가 처음 만난 게 1월이에요. 이제 미분반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미분 적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해 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루트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제가 이제 뭐 다 큰 성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대견했습니다. 자, 우리 우성이가 이 힘든 영어와 수학을 그 중에 우리 수학 얘기 위주로 한번 해봐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은 합격자 인터뷰. 자,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성이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우성이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수학. 네. 정말 너무너무 싫었죠? 싫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걸 한번 이겨내는 과정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1월 시작할 때 마인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절대 제가 불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수학에 정말 시자도 모르지만 저는 무조건 노력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할 거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는 없었는데 단지 제가 힘들었던 거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네. 자신감은 있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왜 그런 자신감 어떻게 나온 거죠? 저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할수 노력은 있다? 하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그런 마인드였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부딪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에 대한 건데 부딪히는 거. 네, 일단 부딪히고 어떻게 부딪혔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했죠? 맨땅에 헤딩했죠. 계속 그냥 한번 조교님 네. 찾아가고 네.
미분을 모르니까 그냥 외워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그냥 문제집을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지를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또 혼자 풀어보려고 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네. 푸는 거하고 손으로 푸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손으로 풀이 과정을 똑같이 그대로 적어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고 그 풀이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수십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수십 번. 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 중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문제집을, 자, 우리 이제 2023년도에 문제집을, 그 당시에 문제집 한 권, 그 다음에 2020년도 문제집이 개편됐거든요. 개편되기 전에 문제집을 또 구매해서, 거기 좀 단원이 구성이 좀 달랐었어요. 그걸, 우리 작년도 문제집은 2번 풀고, 그 다음에 직전년도 문제는 또 직전도 문제집은 1번 풀고 해서 수십 번 반복을 한 친구예요. 그거를 제가 얘기를 듣고 야, 너 정말 미쳤다 라는 말을 중간에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유쌤반 수강생 중에서는 거의 손가락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문제집을 풀었고 더 많이 문제집을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편입수학은 나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출에 나왔던 문제 이해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뭐 풀기 힘들거나 틀렸거나 했지만 결국에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빠르게 올랐었던 이유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암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어느 단원에 어느 유형에 어떻게 풀이를 했던 그런 문제다가 딱 나와서 바로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시간도 좀 많이 줄었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그건 단순해요. 그냥 수십 번 풀면 돼요. 한 문제를 저는 모든 편입수학의 문제를 최소 5번 이상, 어려운 문제는 최소 10번 이상 모든 문제를 다 스텝2도 하셨어요? 스텝 2는 처음에는 절대 안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제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풀지 않고 나중에 하반기 가서 제가 수학적인 눈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3번, 5번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반기 얘기 잠깐 해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우성이는 위클리라고 하는 그 문제 풀이반에 들어와서 1회부터 4회까지는 자, 참담했죠? 네. 네.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바닥 오브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적분 때부터 치고 올라와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엄지척했죠. 네. 야, 너 적분 점수 장난 아니다. 그랬더니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선생님? 외웠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선대 때 상위권반에 입성을 합니다. 자, 이처럼 노력을 해서 3개월 만에 했지만 선대는 맞아요. 누구나 백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치고 올라올 수 있었지만 미적 잡는 게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적 얘기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 하반기에 가서 최상위 모의고사에서 와, 우리 우성이가 30% 안에 꾸준히 들게 됩니다. 자, 우리 미적 공부 요즘 저한테 미적 때문에 죽겠다는 친구 되게 많이 찾아와요. 네. 자, 우리 그 미적 학습법 암기 말고 또 다른 뭐 노하우가 있으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80~90%는 암기로 해결을 해가지고 역시나.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한 다변수 공수 지나고서부터 그때 이후로는 무의적 공부법이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암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때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쌤한테 찾아가서 쌤 저 이젠 풀 거 다 풀었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쌤이 하시는 말이 그 문제 하나를 두고 계속 쳐다봐라. 어려운 문제 하나 두고 계속 쳐다보면 그리고 다른 그런 풀이를 생각해봐라. 저는 지금까지 공부는 다양성 추구. 예, 그냥 쌤이 알려주거나 조교님이 알려주거나 뭐 답지에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밖에 풀이를 못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한 문제를 보고 여러 번 생각하면 또 저만의 그런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암기예요. 암기를 철저히 해놓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DJ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적을 처음에는 진짜 악으로 깡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고 결국 그것도 나중에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너무 한계가 보여서 선생님께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더니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미적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적이 정말 힘들다면 무조건 시간을 엄청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풀어보고 많이 외우고 산수도 빠르게 뭐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다 풀이도 외워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 가서는 내가 수학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의심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적 잡는 게 무지 힘들거든요. 와, 근데 얘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계속 해냈어요. 해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에서 미적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거수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와,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우성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의심은 와,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얘가 드디어 해냈구나.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암기를 쫙 깔았다는 거야. 난 그거 정말 동의해요. 네. 힘들면 암기해야죠. 여기 편입 수학판 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수학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더 해주시죠. 저는 하루에 미적에서는 거의 200문제, 하루에 200문제는 풀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루에 최소한 100문제는 풀었고 거의 뭐 보통 200문제 풀었고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의 스텝 1 문제를 3번에서 5번 일단 무조건 다 풀었어요. 반복해서 풀어도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했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0.1초가 생기더라고요. 그 0.1초가 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딱 그 어떤 과목이고 어떤 단원이고 어떤 그 선생님이 딱 나눠둔 그 섹터가 어디였고 선생님이 강조한 어떤 걸 강조했는지 이 문제 풀이할 때 또 어떻게 해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 이 문제 풀 때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풀면서 풀이 과정이 어떻게 나올지 M1, M2, M3가 따다닥 나왔어요. 0.1초 사이에. 그리고 M1으로 갔을 때 어디서 막히는구나. 그러면 M1은 풀면 안 되겠다. 그럼 M2는 이렇게 가니까 아 이거 계산 복잡한 거 나오네. 안 되겠다. M3 가니까 계산도 빠르고 어려운 거 없고 바로 풀어낼 수 있구나. 그럼 바로 M3로 가야겠다. 이런 빅데이터들이 쌓이니까 그 M1, M2가 왜 막히는지도 저는 그 다른 문제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까 바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력을 계속 쌓아놔서 그 0.1초가 저의 합격의 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저는 보통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바로 씻고 바로 학원에 와서 12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밤 12시까지요? 네, 여기 앞에 스터디 카페에서 바로 12시까지 하고 핸드폰을 두고 집에 갔어요. 핸드폰을 저는 절대 집에 가지 맞아. 않았어요. 들은 것 같아요. 네. 사물함에 두고 다녔다고. 네, 사물함에 두고 다녔어요. 그 어떤 수발놈이 추천해 준 거라고 그랬나? 네. 맞죠? 앞에 우리 우성이보다 1년 공부한 우리 1년 먼저 공부한 수발놈이 추천해 줬다고. 네. 그거 얼핏 들은 것 같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바로 잠만 자고 바로 또 일어나서 그냥 씻고 바로 나와서 그냥 그렇게만 계속 생활을 했어요. 학원 올 때도 그냥 단어장 손에 계속 들고 있고 밥 먹을 때도 들고 있고 뭐 수업 잠깐 쉬는 시간에도 들고 있고 뭐 엘리베이터 탈 때도 들고 있고 단어장을 그냥 계속 공부만 그렇게 딱 1년을 그 루틴을 그냥 한 번도 어긴 날이 없이 365일 단 한 번도 공부를 쉰 날이 없이 똑같은 루틴으로 맨날 이렇게만 공부를 했어요. 지치진 않았어요? 저는 5월에 이미 지쳤는데 근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생활이 되었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 루틴이 그냥 12월까지 절대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제가 원래 살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내가 원래 사는 거지. 약간 그럼 동기가 뭐 있을까요?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동기? 대학에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저는 이 정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하는 학교가 생기잖아요. 네. 저의 목표는 권동홍 이상이었는데 그런 불안감이 컸어요. 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권동홍 이상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난 실패한 거다. 근데 그 실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실패를 해? 그러니까 불안해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실패가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기 싫으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무한의 수레바퀴로 해가지고 1월까지 시험 딱 끝나는 그날까지 그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결국 미친놈이었네요. 노력한 건 알았지만 네.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한양대는 정보 시스템 영어를 합격을 했고, 네. 영어를 합격한 데가 이제 한국외대 경제학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 나머지는 다 이제 이공계죠. 네, 다 항공대, 소프트웨어. 숭실대,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계열. 네, 다 컴퓨터. 그죠? 네. 다 컴퓨터 계열. 왜냐하면 고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컴퓨터 너무 좀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건 그냥 그 얘기는 나중에 네네네.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공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수학도 그렇게 영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수학 하고 싶은 얘기 더. 수학 얘기. 있는데, 오케이, 더 좋아요. 그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모른다 했잖아요. 어떻게 잡아갔냐면, 또 그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윤서라든지 윤준이 형이라든지 뭐 오석이 형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형 윤준이 형이죠. 형이야? 네, 1살 형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같은 스터디 카페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아니라 수업이 수업이 끝나고 위클리 끝나고 위클리 시험이 끝나고 이제 오늘 시험 어떠셨어요? 뭐 그냥 그런 얘기, 수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못 풀었는지 시험지를 딱 보면서 이 형은 풀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풀이를 보면서 그 형이 푼 걸 보면서 그 사고를 그대로 따라가 봤거든요. 오케이. 그 수학적인 사고를 할 줄 모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0.1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0.1초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그 잘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구나, 그런 거를 많이 분석을 많이 했고, 시험을 보고 딱 나서 제가 상위 30% 컷은 몇 점이 될 것이다, 평균은 몇 점이 될 것이다, 그것마저 다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나오면 딱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험에 대한 감각을 또 길렀죠. 제가 합격률이 100%잖아요. 그 이유가 시험을 자체, 그냥 시험지가 딱 나오는 순간 시험지가 분석이 됐어요.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수학 잘하는 사람도 무조건 좀 힘들 거나 아니면 무조건 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따라락 문제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만 맞으면 합격, 딱 한 문제 당락이 나눠지는 그 한 문제를 열심히 하고, 합격의 당락과 의미 없는 문제들은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그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합격 컷,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어떻게 풀어냈을지, 어떻게 느꼈을지가, 남의 생각을 좀 읽으려고 노력했네. 네, 출제자의 생각도 읽으려고 되게 많이 오케이. 노력을 했고, 잘하는 사람의 그런 생각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우성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수능에 가면 어떠한 그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저 궁금해요. 저도 좀 그런 것 좀 선생님이 좀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 우성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리소스가 없다, 선생님도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랬는데, 방법도 사실 몰랐었어요. 네. 근데 올해 했어요. 그래요? 올해 우성이가 작년에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서 제가 올해 이제 위클리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아시죠? 거기 8회에서 제가 2명의 학생의 그 샘플을 떼었어요. 그래서 그 패드로 푼 다음에 저도 한번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성이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러한 순서대로 풀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거를 좀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걸 떴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우성 수발놈이 되겠어요. 했습니다. 네. 네. 중요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 선생님이 어떻게 푸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의 DGR 속을 가져가라는 거지, 선생님의 그 푸는 걸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좋은 얘기. 네, 푸는 거는 얼마든지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를 받아야 되는 거지, 푸는 거는 내가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그거를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수학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네. 자, 영어 약간 해볼게요. 네. 영어도 수학처럼 베이스가 없었어요? 아니면 무슨 외국인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한국 외대 경제학과를 합격하죠? 어, 영어도 노베이스? 아예 노베이스고 뭐 동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영어도 그냥 단어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손에서 안 떼고 수학 안 할 때는 단어장을 펼치거나 독해 지문을 읽거나 독해도 그러니까 영어도 그냥 무한 반복이었어요. 영어 단어도 그냥 하루에 100개 이상 무조건 외우고 영어 지문도 그냥 수업을 하면 그거를 10번, 20번 이상 그냥 읽었어요. 처음에는 막 손으로 선생님들이 체크해주는 그런 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독해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그 다 읽혀지면 손을 아예 안 대고 눈으로 그 선생님들이 말한 그런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가면서 그렇게 또 읽는 연습을 또 수십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예습을 할 때 딱 내가 예습을 하면서 아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겠구나 선생님은 이 포인트를 강조를 하겠구나 그게 그냥 다 예상이 됐고 그대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 뒤에 나타났어요? 그게 딱 6개월. 6개월 뒤에? 네,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출제자의 그런 분석까지 들어가니까 아 출제자가 헷갈리는 선지 이렇게 깔아놨구나. 그러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아 두 개 뭐지 하면서 오답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아 오답이 여기 헷갈리게 만든 오답이 있으니까 답은 무조건 이거다. 그냥 확신을 딱 하고 그냥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딱 찍고 넘어가서 그 남은 시간에 수학에 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은 자 우리 위클리 1회부터 4회까지 바닥하다가 4회 그 적분학에서 점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조금 이렇게 미동이 좀 있었죠. 그다가 최상위 모의고 해서 점프. 영어는요? 영어는 근데 제가 3개월 정도 단어를 먼저 외우다가 이제 왔거든요. 아, 학원에?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단어를 계속 외우다가 학원에 왔는데 단어만 외웠는데도 학원에 왔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하다가 그냥 계속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만 하다가 그냥 상향도 이제 최상위 가우스 함수가 아니라 그냥 근데 1차 함수? 1차 함수가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갔다는 얘기네 그냥? 한 번 딱 띄고 그냥 한번 띄고 네, 그냥 기울기가 0이었어요. 기울기가 0이었다. 네, 근데 최상위에서 0 그래도 좀 기울기가 있었으니까 쭉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최상위 딱 하고 한 번은 한 번 찍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유지. 네. 근데 거기 찍을 때가 6개월 정도 소요됐다? 최상위 찍은 거는 3개월? 그럼 영어는 베이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베이스는 없는데 그냥 편입 영어를 그러니까 방법을 빨리 알았어요. 수학은 공부하는 방법을 늦게 알았는데 영어는 공부하는 방법을 그냥 바로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 보는 눈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영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읽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랑 저의 그게 잘 맞아가지고 잘 맞아서? 그냥 저는 영어 공부를 따로 뭐 시간 내서 많이 못했어요. 수학을 하느라 거의 7대 3, 8대 2 정도로 극단적으로 수학만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딱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딱 들으면 그게 그냥 바로 이해가 가고 굳이 복습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단어만 외우고 독해 지문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성적이 딱 올라서 약간 영어는 재능도 약간 있지 않았나.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수학 얘기했고 영어 한번 얘기했는데 수학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준비한 멘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선생님이 가끔 수업하다가 너 이거 알아? 막 시키잖아요. 시키죠.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암기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전 다 알고 있었어요. 맞아. 그 인정. 네. 제가 시킬 때마다 우성이는 우물쭈물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바로 나왔어. 그리고 제가 엄지척도 몇 번 해줬어요. 그게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그 전에도? 네. 오케이. 그 처음에 미분 3인가 그때 선생님이 뭐 이거 미분하면 뭐야? 이렇게 했는데 케이스 한국 펑션이었거든요. 네네. 2에 몇 승 이런 거였는데 미분 할 수 있어? 그래서 미분 가능? 네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예 문제를 다 외워버리고 그런 거를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외워야겠구나. 암기 포인트. 양극 포인터를 이미 저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거는 암기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문풀 시간에 애들한테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암기를 해야겠구나라고 본인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이미 말을 하면 늦은 거예요. 쌤이 너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했어라고 물어볼 때
암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암기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인 건 다 암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 시간에 자 이건 시험 시간에 이건 우리 모집에 한 두세 번 나온 건데 암기한 사람 우성이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말했을 때 본인이 몰랐으면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수학하고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졸 신화 집에서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냥 약간 그래? 뭐 그렇구나. 약간 공부도 그냥 네. 공부할 거예요. 왜 회사 다니지? 뭐 굳이 공부를 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근데 뭐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나이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올해 24살. 24살? 한국 나이로 24살 아니면 만 나이로 24살?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24살. 네. 24살? 그러면 24살에 지금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왔죠. 잠깐만 있어봐. 군대 갔다 왔으면 동년배들이랑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빠른이어가지고 그냥 한 살 낮춰서 그냥 24살이라고 하고 친구들은 25살. 그러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수해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네? 네, 딱 그 애들이랑 친구예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일단 저는 20살 때 바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남들 놀 때 저는 회사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또래 친구들과 그런 즐겨보지 못한 대학 생활을 그냥 신입생처럼 그냥 너무 잘 즐기고 있고 뭐 동아리나 뭐 학과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냥 제가 기대했던 대학 생활 그 2배 넘는 그 이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을 잘 즐기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와서 그냥 동경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이니까 즐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우성이는 동경을 했었죠. 네. 그리고 꿈꿔온 대학의 그림은 건동회였어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경희대를 꿈꾸고 편입에 들어왔는데 목표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교에 들어와서 네,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중반은 아니죠, 그죠? 초중반. 네. 초중반에 이렇게 우리 우성 수발롬을 모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정말로 축하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발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그 처음에 의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수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노력을 합격할 만큼 노력만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해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사람 정말 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맞아요. 우리 정말 네. 네 주변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지만 네, 학생 얼굴만 보고, 네. 보고 다 합격했죠 우리.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정말 노력한 만큼 다 그 학교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노력만 계속 의심하지 마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미적이 힘들어 지금 우는 친구들에게 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눈물 꾹 참고 그 눈물 쏟을 힘으로 한 문제를 덮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암기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그 암기가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또 시기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공부를 나중에 더 열심히 하시면 분명 상위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 지금 우리 육아TV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네. 우성이 이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우성이가 직접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갈 겁니다. 네, 제가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6탄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우성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